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게요. 뇌혈관. 뇌혈관에 관련된 부분은 엄청 많죠. 뇌혈관. 내 혈류를 많이 좀 잘 순환시키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. 일단은 이 사각근을 통해서 심장에서 쭉 나와서 경동맥을 통해서 이건 갈라집니다. 통해서 뇌 속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. 뇌 속으로. 근데 이 경동맥이 여러분 경화되어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거 마사지를 어떻게 해야 돼? 흉쇄 돌고 밑에 있어요. 그래서 회전시켰을 때 이 라인이 사각근에서 여기 나오죠. 자, 이게 경동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. 이 사각근이 쌓고 있어요. 이렇게. 쌓고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피를 과로 그거 하고 나니까 이 사각근이 굳어졌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꽉 조여요. 그럼 혈관을 꽉 조이면은 어떻게 돼요? 꽉 조이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이 혈관에 압이 올라가요, 안 올라가요? 혈관에 압이 올라가요. 그러니까 내 혈류에 문제가 생겨요.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내 압이 증가하거나 내 압이 증가하거나. 그럼 내 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예요?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높다. 그러면 어때요? 일단 우리가 빠져가 쭉 있는데 막혔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밑에서 탁 쳐주면은 뻑 터지잖아요. 그래서 다리 밑에서 피를 빼줘요. 그러면 순간적으로 압이 떨어지면서 두통이라든가 이게 싹 좋아지죠. 그래서 밑에서 빼줍니다. 중풍 환자들 막 쓰러지려고 할 때 여기를 해주면은 빨리 회복이 돼요. 그래서 뇌혈류에 문제가 생겼다. 뇌혈관 문제는 일단은 사각근을 마사지 해줘야 됩니다. 일단.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마사지를 해주는 게 중풍 예방도 여기서 시켜주는 거고.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뇌경색은 막힌 거죠. 뇌출혈 왜 일어나는지 알겠어요? 그 다음에 동맥류 많죠, 요새. 동맥류, 정맥류. 동맥류라는 게 뭐냐면은 동맥이 압이 올라가니까 이 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? 여기 하나 긴 풍선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압이 꽉 가. 그럼 어떻게 돼요? 풍선이 어떻게 해요? 부풀죠. 그리고 부푼 게 뭐예요? 동맥류예요. 그럼 왜 이게 부풀었어요? 봐요. 혈관이 쭉 가고 있는데 꽉 짜버렸어. 고무줄 있죠, 고무줄. 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한쪽에서 꽉 압을 줬어. 여기도 압을 줬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중간에서 뻘락 튀어나오잖아요. 여기에 이제 동맥류입니다. 정맥류도 마찬가지예요. 그 동맥류가 있으면은 무조건 사각근 마사지 계속 해줘야 돼요. 이게 중풍 예방이에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두통이 있는 경우 있죠, 두통. 이게 혈액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. 아까 이 혈액에 혈관에 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이게 두통이에요. 근데 이제 두통이 오는 경우에 펜잘 먹고 사리돈 먹고 뭐 이렇게 해도 30분이 안 가요. 왜 30분이 안 가요? 사각근은 심부 근육이기 때문에 진통소염제가 듣지가 않아. 일시적으로 30분, 1시간 정도 진통을 시켰다 해요.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계속 두통이 있는데 30분 있다 먹고 또 30분 있다 먹고도 계속 아프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뭐 해봐도 안 나와.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예요. 근데 원인이 나와버리면은 뭔가 되는데 원인이 안 나와요. 그래갖고 30년 되신 분도 있고 50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. 뭐 두통이. 그거는 여기를 치료하고 침을 맞잖아요. 몇 번 맞고 아예 없어요.
그 다음에 이걸 풀면서 그 진통이 그래도 약을 먹잖아요.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가요. 이것 때문에. 그러니까 이 머리 아프신 분은 무조건 여기를 가주셔야 돼요. 방법이 없습니다. 여기를 돌려가지고 여기 뒤에 여기를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툭 쓰러지는 경우 있죠. 저희가 순간적으로 한 3초에서 5초, 뭐 10초, 사람에 따라서 30초 이게 정신을 잃을 수가 있어.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? 순간적인 내 허혈 상태라고 합니다. 이거예요. 순간적으로 내 허혈 상태가 돼요. 뭐냐면은 아까 혈액 공급해주는 요 사각근에서 이게 조여 놓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. 안 되죠?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? 그 동안에 정신을 잃어버려요. 그러니까 그때 쓰러져 버린 거야.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내 허혈 상태가 오는데 MRI를 보면은 혈관 또 정상이야.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. 병원에서 그냥 순간적인 내 허혈 상태.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겪고 나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뭐가 생겨? 공포가 생겨.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더 몸이 굳어지면서 어떻게 돼요? 반복적으로 나타나. 이게 공황장애까지 오는 거야. 이게. 그러니까 공황장애 환자들의 한 20% 정도가 픽픽 쓰러져요. 근데 여기를 풀어주잖아요. 그래서 이 상태로 쓰러지고 나면 응급실에 가. 그러니까 쓰러졌는데요. 그래서 가. 아무 증상이 없어. 결과가 나타나죠. 그러니까 이제 얘는 미치는 거죠, 이게. 또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, 또 내가 그동안은 죽어봤잖아요.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,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. 얼마나 힘들어요, 마음이. 이 공황장애도 이렇게 나타납니다. 사각근이 굳어지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. 공황장애도. 우울증 치료하고 공황장애 치료하려면 일단 정신적인 증상, 신체적인 증상은 일단 이 세 군데에서 다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여러분 우울증 안 걸리고 싶다, 내가 몸이 좀 건강하고 싶다, 아까 면역력 올리고 싶다, 다 이 세 군데를 평상시에 마사지를 풀어줘야 돼요. 이게 엄청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. 출산하고 나면은 왜 우울증이 걸려요? 출산할 때 하혈이 많잖아요. 그죠? 하혈이 많아. 하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? 피를 뇌까지 보낼 수가 없어. 혈액을 많이 하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혈액이 뇌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. 이 산후에 우울증이 생기죠.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? 건망증. 치매. 건망증 치매도 마찬가지예요. 뇌 혈액순환이 안 돼요, 이게. 그 다음 우리가 ADHD. 그런 것들도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충분히 뇌에 혈액 공급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안정적이 되고 뇌파가 안정적이 돼요. 근데 이 뇌파라는 것은 양기거든요. 이 양기를 잡아줄 수 있는 건 뭐예요? 음기가 잡아줘야 돼. 이 음기라는 게 뭐예요? 지내과 혈액이 돌아가야 돼요. 그러면은 제가 소양이들 가지고 ADHD를 해봤는데 육리지황탕 소양인 약이 있어요. 신장에 물을 집어넣어주는 약이 있어. 그 약을 딱 먹였더니 갑자기 얘가 1등이에요. 전교 1등이 있어요. ADHD가 있는 애가 갑자기 안정이 되니까 암기력도 쏙쏙 들어오고 애가 다른 애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뇌파가 계속 자극을 주니까 얘가 흥분 상태로 이런 서 있었던 거예요, 이게.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ADHD도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증상이에요. 주의력 결핍.
과잉 흥분장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을 진액과 혈액을 보충시켜주는 약을 먹였더니 이 턱부터는 이 양기를 잡아주다. 그리고 박재현 씨 같은 경우는 밤에 잠 못 자죠. 네. 잘 자요? 잘 자요? 잘 자요? 네. 엄청 잘 자요. 얼굴 잘 자요? 다행이지. 그 다음에 뇌파열 문제도 발생하겠죠. 뇌파. 그래서 치매 예방도 우리가 혈액방 그 진액을 보충시켜주는 약을 먹으니까 이게 쭉 들어와서 뇌를 해주니까 치료가 돼요. 그래서 치매를 많이 치료를 해드렸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어혈이 생깁니다. 어혈. 그럼 어혈이 혈액을 막아. 막으면 어떻게 돼요? 이제 멍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자기 아들, 딸도 못 알아봐. 그리고 이게 우리 환자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이제 해서 왔는데 그냥 끌려오다시피 이렇게 와. 알아보지도 못해. 자기 아들도 딸도 못 알아봐 이렇게. 그래서 빨리 그 혈액방 빨리 먹여라. 그래서 하루에 6개씩 먹였더니 이틀이 왔는데 어떻게 돼요? 원장님 살렸어. 알아보는 거야. 인지 능력이 생긴 거야 이게. 이게 만약 여기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사각근이 막혔다고 하면은 이 혈액순환이 제일 안 돼요. 네. 정신이 없어요. 일단은 있는 혈액을 공급시켜주는 것보다 여기 목을 풀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혈액량이 부족하다 그럼 뭘 해요? 혈액방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. 링겔은 좀 안 돼요. 링겔은 뭐냐면은 수분만 넣어주는 거야. 혈액 볼륨을 늘려줄 뿐이지 그건 아니야. 근데 우리가 혈액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혈액을 늘려주는 거거든. 무슨 말 알겠죠? 일시적으로 진액을 물을 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. 그 다음에 그때 들어보셨죠? 시한 증후군이라고 이렇게. 산후 우울증. 얘기 그냥 하고 있다가 놔두고 그냥 가버리잖아요. 여기 생각을 못 하는 거야, 이게. 아주 심각하죠. 왜냐면, 내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야, 이게.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기니까, 시한증후군이라는 뭐냐면은, 하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, 일시적으로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, 아예 이제 바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. 많아요. 출산하고 나서 오일도 제대로 빼주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하혈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.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. 이 정도면 다행이죠. 근데 정신을 놔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다 있었던 거예요. 이런 부분이. 그래서 뇌혈관에 관련된 질환들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돼요. 목을 마사지 하지 않고는 안 돼요.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하거나 손 까딱까딱 해도요. 이게 지금 모든 근막으로 연결돼서 여기 지금 굳어지게 하고 있어요. 내가 왜 굳어졌니? 내가 왜 목이 굳어질까? 뭐 나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 숨쉬기만 해도 숨 쉬어도 어떻게 돼요? 이 횡격막의 운동에 제한이 걸리면서 바로 오잖아요. 여기에 숨쉬기 운동만 해도 목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. 여기 짚어줘야 돼요. 자, 내 혈류에 관련된 거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이제 치매도 이제 이해가 가시죠? 끊으시고